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10인 전문가의 증시 감론 을박. 오늘 장 탑10입니다. 시장의 핵심과 또 줄거리, 그리고 적중하는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허 위원님. 네. 자,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하진우리 전문가님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유성치 운용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중소형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대응 어떠셨습니까? 오늘 사실 그 뉴욕 증시가 좀 괜찮아서 네.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좀 덜 올랐고요.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나오잖아요. 네네, 예. IT도 나오고 또 금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실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방향 설정이 좀 미흡하니까 그래서 중소형주 강세가 좀 더 유지된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적이 대형주 위주로 갈 수 있는 실적이 노출돼 버린다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꽉 눌려있던 중대형주 쪽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에 대형주 쪽과 소형주가 중형주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도 어느 정도 포인트가 좀 확인된 시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운용력님은 어떠셨어요? 장 자체가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주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매기가 한쪽으로 집중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산되다 보니까 네. 일부 재료 있는 기업들만 계속 지금 등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의료 쪽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 쪽 그리고 전기차 쪽 다 급등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적 발표되고 나면 아마 그 성격이 확실히 뚜렷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쪽이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 그쪽이 이제 매기가 들어갈 것이고, 근데 그쪽이 계속 부진하면은 지금처럼 중소형 장세가 계속 연장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 관심 끌었던 키워드군 먼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10가지 키워드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테마에 중국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바로 9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친환경차 구매 시 취득세 10%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도 더해집니다. 정책금융공사가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를 위해서 1,000억 원이죠. 1,000억 규모의 그린카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산업이 상한가 시세로 마감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미국이 우리 한국상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판정과는 다르게 최종 판정에서 결과가 180도 뒤집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 최고 관세 15.75%를 더해도 미국산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출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겠는데 오늘 일단 관련주 약세였습니다. 세아제강 하한가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밥솥주입니다.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1위 업체 쿠쿠전자가 바로 다음 달 7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됩니다.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이에 따라서 리온쿠첸이 2차 레벨업 시기에 도래했다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PM풍년이 상한가였고요. 또 리온쿠첸도 오늘 주가 8% 가까운 급등세였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가장 좀 핫한 종목군들 올라와 있는데요. 자, 유성치 의원님 좋아하는 키워드가 여기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특히 이제 우리 산업 저번 주에 제가 사조협회 말씀드리니까 우리 산업은 5%밖에 못 올랐는데 제가 그래도 잘하셨다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오늘 상한가 들어가는데 축하드리고요. 호재가 오늘 전기차에 때 많았었죠. 좀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전기차 쪽을 오늘 이슈 테마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본다면요. 네. 일단 오늘 재료가 몇 가지가 중복돼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약간씩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었는데요.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구매 시에 부과하던 취득세 10%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그린카 펀드를 한 1,000억 규모로 이제 조성을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요. 전기차가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우상향으로 바뀌었던 계기가 됐던 것이 그 미국의 테슬라가 특허를 공개하겠다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료로 이제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표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충전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기차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나누고 있고 아마 올해 안으로 어떤 표준안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내수주나 가치주, 보험주인데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좀 길게 보고 이렇게요. 네, 그죠. 네. 오렌 버핏 같은
지금 대투자가도 중국의 이제 BYD라는 기업에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수조 원의 규모로 늘리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결국은 최근 들어서 지역별로 본다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핫한 동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30년 동안 10% 이상 고속 성장해 오면서 친환경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빌미로 지금 선진국들이 그 부분을 자꾸 공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최근에 좀 이축되는 제조업 쪽이 이축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결국 중국 정부에서는 이 전기차 쪽에 사활을 거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도 전기차와 태양광 쪽에 상당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씨도 요즘 뭐 너무 덥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뭐라 그러죠? 약간씩 젖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적셔간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느끼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기후가 급변동을 하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은 두 분 다 서울 사신 지 오래되셨죠? 그 날씨들이 요즘에 굉장히 막 그 예전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얼마 안 살았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결국에 그런 그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이 갈 수밖에 없다는 쪽이 큰 그림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또 이제 오늘 나왔던 재료들 중에서 오영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다른 거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오늘 뭐 사실 재료는 네.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다 포함됐다고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네. 실제 중요한 거는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올라간 종목과 못 올라가거나 약한 종목은 구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네. 바로 그 이제 이런 재료가 오늘 노출된 건 뭐 확인됐지만은 기존부터 언급이 됐던 부분이니까 언급됐던 부분에서 오늘 움직임이 뭐 재룡전기나 또 뭐 삼성 SDI나 또 OCI 머티리얼즈나 이게 이제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올라갔는데 가장 큰 SK 이노베이션은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수급이 이미 확인되면서 재료에 먹힌 종목은 가는 거고 네네. SK 이노베이션 수급이 없으니까 뭐 나와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어떤 재료가 노출되더라도 이미 수급이 깔려 있느냐 바탕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이 좌우되는 이런 게 최근 그 테마 종목이 어떤 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는 뭐 여러 가지 강세 요인도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중국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노이즈는 조금씩 있는데 큰 그림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아지는 상황이고 오늘은 또 뭐 중국에서 그 관영차 뭐 최소 30%까지는 네. 전기차로 자기네가 2016년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하고요.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이제 연결된다고 봤는데, 코디에스 같은 종목은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SOC, 전기차 인프라 관련 SOC를 해본 업체이잖아요. 근데 그쪽은 되는데, 거의 오늘 상한가 역시 부근까지 갔다가 좀 밀렸는데, PN이라든지 포스코 ICT가 조금 더 탄력이 약했던 거는 뭐라고 보세요, 원인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기차라고 해서 그 테마가 예전처럼 뭐 어떤 테마가 움직였을 때 무차별적으로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하던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쉽게 말하면 예전에 상한가 한 100개 나오던 장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개 나오기도 힘든 장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가치를 보고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고요.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나 최근에 잘 나가는 뭐 한라비스템 공조라든지 우리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을 본다면 결국 실적이거든요. 1분기 때도 실적 상당히 괜찮았고 특히 2분기 후반기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봤을 때는 되는 종목 쪽으로는 계속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안 되는 종목 쪽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관련주라 하더라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주가의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되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용용님이 최근에 이제 마스터 전략계 글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출연이 아니라서 제가 여쭤보질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컨셉으로 가시나 봐요. 약간 뭐라 그러지? 내가 종목 큰 거 하나 있는데 알려줄 순 없어. 기대해.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쓰시잖아요. 요즘에 글을. 그 종목 여기서 공개해 줄 수 있으세요? 그건 조금, 안 되세요? 이미 지금 갖고 계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준 거죠, 그게? 네네. 근데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폰만 하나요?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걸 같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가요?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네, 그 스마트폰 쪽이 이제 하드웨어 경쟁이 끝났다. 네, 결국은 이제 디자인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갔을 때 이 회사가 여러 기업, 메이저 기업에 채택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거든요. 이미 좀 다각화돼 있어요? 거래선이 네, 그렇죠. 여러 군데 동시에 특히 놓고 있나요? 작년 후반기부터 올 상반기에
기존에 이제 몇 군데만 거래를 하다가요. 예. 지금은 이제 메이저 업체들 대부분하고는 거래를 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 그 효과가 올 후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하는 업체인가요? 그거만 좀 힌트 줄 수 있으세요?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그렇게 쓰세요. 자꾸 거기다가 그 토마토 맛 전략에 공개시켜 드릴게요. 아 그거는요? 네, 요 이미 ECR 그럼 이미 좀 프레젠테이션. 많이 올라 있나요? 지금 수익이 조금 좀 네, 올라 있는데요. 나오고 계세요? 네. 감이 안 잡히는데요. 자, 그 전기차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도 이 주제를 많이 다뤄서 네, 다음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최근에 2,000선을 놓고 지루한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 전고점 573선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시죠. 자, 이번 주 증시는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두 가지 변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 옐런 발언 주목입니다. 첫 번째 변수가 바로 현지 시간 15일과 16일에 있을 옐런 의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입니다. 여기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돼 있는 힌트를 내놓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인가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어닝 시즌이죠. 두 번째 변수입니다. 여전히 이번 2분기 역시도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실적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대형주들이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키움증권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 기대감이 있거나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유망 업종으로는 여타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모아봤을 때 보험, 화장품, 의류, 증권, 건설, 철강, 콘텐츠 등이 있는데요. 어떤 키워드를 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로는 변곡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앨런의 발언,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들어와 있는데요. 자, 하재누리 전문가는 이 중에 좀 어떤 거 보면 좋겠습니까? 뭐 앨런의 발언도 좋고 다 좋지만은 네. 지금 현재 뭐 때가 때인 만큼 어닝 시즌 이번 주가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가. 네네, 그래서 어닝 시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큰 틀은 환율이라든지 뭐 펀드 수급, 그리고 이제 정책 모멘텀 뭐 이런 거 종합하면 역시 뭐 내수주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요. 주목할 만한 섹터나 업종은 어떤 쪽 보세요? 내수도 사실 실적이 좋으면은 먹히죠. 근데 내수 중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그나마 그것도 또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어닝 시즌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분기별로 하니까요. 네. S&P 500의 그 10대 업종을 보게 되면 2분기에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업종을 현재 분석해 놓은 걸 보게 되면 전기 전자 쪽입니다. 그쪽,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IT가 가장 좋다고 그렇죠. 나와 있다는 거죠. IT가 가장 좋게 나와 있는데 이번 주 보면은 뭐 인텔, 야후, 이베이, 구글 순으로 이제 실적 발표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그게 진짜로 예상했던 한 12% 이상 예상하고 있는데 네. 이대로 실적이 나오면 이거 2012년 1분기 이후에 최고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은 주가가 강세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사실 IT 업종 지수를 보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삼성전자 어닝 쇼크 했잖아요. 어닝 쇼크로 다른 것들 다 지금 밑으로 꼬라내고 있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의 IT 업종의 실적이 호전되는 것으로 예상치를 충족하는 거 나온다면 네. 우리 시장에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묶어주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관련된 뭐 중소형주나 또 실적 호전 종목군들은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빌미가 되죠. 삼성전자 때문에 눌렸으니까 지금은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 그런 것들은 이런 틈에서 방향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 실적 분명히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닝 시즌에서는 이제 오히려 우리 쪽은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제 미국 쪽을 보자면 IT가 좀 잘 나와준다고 하면 예상대로 지금 순익 기준으로 12% 정도 생장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만 해준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보셨고요. 자, 우정룡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편입하는 거는 다 실적 좀 좋은 우량 쪽으로 많이 넣어놓으셨나요? 아니면은 아주 안 좋지만 뭐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쪽도 좀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네, 일단은 대부분은 일단 실적이 좋은 쪽으로만 좀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내수주나 방어주 섹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IT 쪽이나 이런 기술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쪽은 아무래도 좀 성장성 있는 뭐 전기차 쪽이나 일본 바이오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좀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어닝 시즌은 역시 우리가 턴어라운드 쪽이나 실적 우량주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뭐 CJ 그룹을 비롯한 내수주 전반적인 기업들 대상 뭐 이런 기업들 계속 급등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소비주들, 밥솥 파는 회사들 급등하고 있고 중국에다 또 의료기기 파는 회사들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뭐 화장품 파는 회사도 급등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전엔 중국 수출주들이 그저 크게 급등하면서 중국이 수출로서 성장해 올 때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최근에는 역시 중국이 내수 쪽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중국 소비 섹터 쪽에 있는 기업들이 급등을 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30년 동안 중국이 수출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내수로서 전환되는 단계에서 내수로 물론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쪽으로 키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는 이 패러다임은 일시적인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큰 흐름에서의 변화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굳이 이제 턴어라운드 쪽이나 실적 우량주 쪽에 좀 관심을 두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역시 아까 좀 일부 언급됐었던 뭐 삼성 SDI 같이 막 급락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락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티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후반기 이후로 좀 괜찮아질 걸로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철강이나 저는 기계나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적인 좀 수혜를 받고 있는 쪽에서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건설주들, 업종군들, 대표주들 그런 쪽하고 하학주들 중에서 뭐 LG화학 같은 기업들이 그나마 실적이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로 좀 관심을 제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아까 하재누리 전문가께서는 그 이제 전자는 사실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었고 이제 미국 쪽을 보면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쪽들로 다른 그 사실은 뭐 이베이나 야후 이런 쪽들은 그때 IT 섹터인데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그 뭐 인터넷 비즈니스 쪽이잖아요. 그런 쪽 중에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은 혹시 있으세요? 우리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사실 저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는 그 다음을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터넷 뭐 포털업종과 그거 조금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다음 같은 종목이 좀 유해 보이는 게 그 상승하고 조정을 제법 받고 상승하고 조정받는데 상승할 때 아주 긴 장대 양선으로 쭉 뽑아 올렸거든요. 그 밑으로 안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종목은 추세가 깨지지 않고 진행되는데 추세가 깨지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늘 말씀드리지만 수급입니다. 수급. 근데 수급적인 면이 지금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하다가 추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모습. 특히 그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중국에서 우리 그 네이버에서 하는 뭐 라인이라든지 뭐 카톡 이거 자꾸 이제 뭐 막아놓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막아놨다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게 다시 이제 오픈돼 버리면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빌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도 대기하고 있는 호재 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알리바바가 조금 이제 이걸 이제 그 큰 흐름에서는 뭐 SNS나 인터넷 포털 쪽한테는 의미는 제외가 될 것 같은데 자사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시총 얼마 될 거라는 가이던스를 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신 뭐 SNS나 인터넷 쪽에 좋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단 그 알리바바가 지금 뭐 200조가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8월 8일 그죠? 그 중국인들은 이제 팔자를 가장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8월 8일을 맞췄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은 뭐 200조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기록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관련 뭐 아마존이라든지 그 관련 업종에서 돈이 빠져나와가지고 알리바바가 상장됐을 때 알리바바를 사기 위해서 대기 자금을 지금 보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8월 8일까지는 관련 업종군들이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오히려 수급 쪽으로는 펀드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 쪽으로는 약간 악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어느 정도 배분이 완료되고 나면 알리바바가 지금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뭐 페이스북 같은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으로 SNS 기업이나 그런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로는 조금 이제 그 수급 때문에 조심할 수 있어도 길게는 좀 괜찮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군까지 정리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출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증시 전반적으로 내수 경기의 개선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퍼져나갈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키워드 저출산 테마.
중국의 영유아 시장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 현재 두자녀 정책이 확산되고 있고요. 거의 다 확산이 됐다고 하죠. 이 소식도 오늘 장 탑10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한국무역협회는 2018년까지 중국 영유아 시장이 지난해 대비 2.3배 더 성장한 98조 원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상한가였는데요. 새로운 중국 소비주로 이쪽이 떠오를까요? 9번째 키워드. 의료기기 신고가 행진입니다. 오늘 도드라졌던 현상이었는데요. 특히 그 가운데서 오늘 바이오스페이스 수출이 급증하면서 향후 3년 동안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이어질 것이라면서 증권사의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등했고요. 바텍과 뷰옥스 역시도 강세였습니다. 10번째 키워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IM 투자증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력하다는 소식이 나왔죠. IM을 메리츠 종금증권이 품게 된다면 자기 자본 1조 원 이상으로 업계 10위로 도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관련해서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왔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에서는 유증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낙폭을 축소하면서 주가 마감됐습니다. 자, 키워드 한번 선택해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유성춘 의원님 이 중에서 어떤 것 좀 볼까요? 네. 의료기기 쪽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어떤 모멘텀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된다고 보세요? 일단 약간 아까 오늘 이제 잘 간 종목들만 이제 본다면요.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네.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체성분 분석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뭐 중국만 뿐이 아니라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계속 진출을 하면서 해외 쪽 진출 모멘텀이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뷰옥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치과 쪽에 의료기기 이거 뭡니까 찍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엑스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중국 쪽으로 진출하면서 모멘텀이 되고, 바텍도 마찬가지로 최근 중국 진출 모멘텀으로 계속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빈논리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이나 친다면 중국 인구가 13억이니까 우리나라보다 26배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 자체는 아직도 1만 달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이렇게 의료 쪽으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그런 성장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보면 예전에는 이제 국내에 좀 국한되어 있으면서 조금씩 해외 쪽으로 이제 높여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한 1, 2년 동안의 그 매출 구조를 보면 상당폭 해외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따른 아마 성장 모멘텀을 메이저들이 조금 좋게 보고 지금 쓸어 담고 있지 않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삼성도 삼성 메디슨 인수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좀 그냥 나오는 기대감들은 또 하나 하지 않나 뭐 이런 쪽이 많잖아요. 좀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수익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 그 추세로 간다면 뭔가 또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는 건 당연할 거고 또 하나 하나가 아니라 몇 개라도 다시 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런 뉴스 있었죠.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여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45살 여성이 앞으로 40년은 더 살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중에 10년은 아플 거다. 그러니까 10년은 아파서 산다는 거예요, 10년은. 언제 아플지 모르지만. 그럼 10년 아프는 동안에 뭔가 좀 안 아프려면은 병원 치료를 하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주 움직임이나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 움직임이나 지금 오늘 얘기했던 노령화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어떠한 그 요인들이 사실 그런 얘기가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움직일만 하고 중국에 연결됐는데 그런 뉴스도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불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삼성전자 쪽의 새로운 먹거리는 이미 이쪽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들여놨기 때문에 발을 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 들여놨는데 왼쪽 발도 들여놓으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그 시장이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쪽에 대한 기대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가질 만한 그런 요인으로 보입니다. 아까 그래도 이제 운영료님은 이제 다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요즘 시장의 컨셉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역시 이쪽도 좀 실적이 되는 쪽들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봐야 되네요. 오늘 올라갔던 쪽들이 아까 바이오 스페이스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뒷받침 되고 있는 종목인가요, 실제로? 실제로 바이오스페이스도 예전에 제가 마감 청구동 시간에도 아마 10,000원대 제가 추천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19,000원, 그러니까 더블 올랐거든요. 근데
지난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그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거든요. 그때 급등하면서 15,000원을 뚫어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가는 거 보니까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뷰옥스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몇 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옆으로 장기 박스권을 만들다가 결국 오늘 박스권을 상단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 경신한 기업들은 뭔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좋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하시되 실적이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죠? 신고가니까. 그래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올해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면 뭐 큰 흐름에서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군 중에서는 의료기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10가지 키워드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골라봐야죠.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콘텐츠, 화장품, 밥솥 이어서 전기차, 그리고 저출산, 영유아, 의료기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내일장까지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모든 섹터들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시라고 다 가져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준식 해설위원님 어떤 키워드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박근혜 2기 내각 하겠습니다. 건설주가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2기 내각으로 하고요. 자, 하재누리 전문가님 어떤 쪽 하십니까? 네, 저는 실적 시즌이라서 IT 실적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을 좀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적 시즌 요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닝 시즌 하시고 운용용님은 어떤? 저는 의료기기 신고가 경신을 가져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공략주 바로 볼 텐데요. 먼저 그 전문가님은 그러면 이제 그 어닝 관련한 쪽에서 꼽아오셨나요? 오늘?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 대덕전자를 볼 건데요. 대덕전자 오늘 뭐 살짝 올랐죠. 네. 이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역성장입니다. 2분기에. 근데 얘는 오히려 흑자 전환이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상장이 도드라질 것 같다는 거죠. 뭐 실적이 크든 작든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게 아마도 이제 수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만한데 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모양상 우리가 차트 모양 잘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양봉을 전혀 깨트리지 않으면서 단기선 간의 이격이 좁아지니까 이게 또 기법 형태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8,110원이 종가인데요. 오히려 매수가를 8,150원까지 좀 높게 잡아도 매수해 보겠다라고 해서 가격을 오늘 종가보다 40원 올렸습니다. 올려서 보고요.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800원 이렇게 해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자 IT 관련해서 대덕전자 갖고 와 주셨고요. 자 운용용님은 역시 이제 헬스케어 쪽인가요? 바이오. 네네. 네, 의료기기 쪽에서 저는 이제 뷰옥스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약간 속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약간 조정 들어올 때 한 31,000원 내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800 정도 되니까 올해 지금 영업이익 수준이 한 190억 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 단기 순이익으로 따져보면은 거의 퍼가 한 18, 1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판단에서 한 25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그동안 한 20에서 한 30 사이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한 25 정도까지는 움직인다 보고요.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 판단하고 그래서 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을 잡아가지고요. 한 목표가는 한 35,000원 정도 잡아드리고 밑으로는 최근에 그 박스권의 상단이었죠. 29,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다시 한번 정의하겠습니다. 네, 저는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모든 것들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은 박근혜 2기 내각, 그리고 유성치 운용력은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섹터로 번져나가고 있는 의료기기 신고가 행진, 하재누리 전문가는 어닝 시즌을 내일장까지 가져갑니다. 내일장의 공략주 유성치 운용력은 뷰웍스입니다. 매수가 31,0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9,000원. 하재누리 전문가는 대덕전자 가져갑니다. 매수가 8,150원, 목표가 9,000원, 손절가 7,800원 제시했습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키워드 굴에서도 확인됐다시피 중소형주 컨셉으로 상당히 좀 시장이 랠리가 이어집니다. 코스닥 상대적으로는 거래소보다 훨씬 좋은 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 종목 장세 강화되는지 여부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